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편찮으셨어요. 근데 그때에 저희 형편이 넉넉해가지고 돈을 팍팍 낼 형편이 못 뛰기 때문에 예. 이 토지를 팔아야 할 형편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그 토지는 할아버지가 준 유산이기 때문에 남한테 못 판다. 그래가지고 고민을 했죠. 그러더니 며칠 있다가 아버지가 오남매를 소집하더니 예. 셋째 딸이 좀 잘 살거든요. 그랬더니 그 딸들어 우리 토지를 저당을 네가 하고 예. 병원비를 대납을 해라. 그 대신 조건이 있다. 창원이가 돈을 벌면은 네. 그 돈만 받고 돌려줘라. 예,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일남 4년대 네. 막내라 상당히 귀엽게 컸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유산은 그때만 해도 무조건 장자한테 물려준다. 이렇게 아, 생각을 그렇죠. 했으니까. 게다가 막내니까 얼마나 귀한 아들이셨겠어요. 그러시죠. 그래가지고 8년 동안 열심히 직장 가서 모였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돈을 모아서 했는데 유산을 못 찾아왔어요. 아니, 전 선생님께서 8년 동안 돈을 열심히 모았습니다 하시기에 예. 8년 만에 찾았습니다 하실 줄 알았는데. 예. 이 누님한테 준 땅이 엄청 올라버렸어요. 그 사이에. 예, 누님이 거기다 건물을 지었어요. 그 사이에. 유언장도 없이 계약서도 없이 아버지 살아계셨을 때는 이렇게 남매들을 모여놓고 예. 이렇게 하라면 예 그랬어요. 이 세월이 가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법적으로 이렇게 장치를 다 해놨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은 이 결혼하고 나면은 형제간도 욕심이 있어서 그냥 안 줘요. 그래서 내가 그걸 미리 짐작하고 예. 딱 포기를 하고 우애나 하고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지금 외람된 말씀이 오나 말도 못하게 아쉬운데요, 지금. 왜 살짝 또 배가 아프십니까? 지금 아니, 약간? 배가 안 아픈데 배가 안 아파요? 말도 못하게 아쉬워요. 네, 솔직히. 예, 저도 사람이라 욕심이 있는데 네. 굉장히 참 이걸 어떻게 할까 하고 망설였는데 네. 이렇게 된다면은 법적 분쟁밖에 안 나요. 그런데 재산도 재산이지만 가족끼리 우애를 하고 살아야겠다 해가지고 그렇죠. 제가 땅을 포기했습니다. 화목함을 위해서 예. 통 큰 결단을 내리셨다 이거네요. 아, 그러면요. 우리 선생님들 중에도 아유 나도 요즘 이런 것 때문에 좀 고민이다 하시는 분 계세요? 아이고 김용숙 선생님. 예. 저는 설 때부터 예. 저 아들하고 유산 때문에 냉전이에요. 오, 설이면 지금 꽤 지났는데 선생님. 아드님이 둘 있으시잖아요? 예. 맞죠? 제가 상당히 건강한 체질인데요. 네. 지금까지 감기 한 번 안 걸린 사람이거든요. 근데 작년 11월 달에 식중독에 걸려갖고 아이고. 정말 저승까지 갔다 올 정도로 아이고. 아팠어요. 식중독 근데 이제 힘들죠. 저희 집은 이제 아들만 둘인데 네. 한 아들은 이제 외국에 가서 살고 있고 둘째.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한테는 연락을 못 하고 예. 근데 이제 이 큰 아들한테 이제 연락을 했어요 제가요. 네. 큰 아들이 전화를 받더니 지금 저는 지방에 출장 중이라는 거예요. 하필 그때. 그러면서 내가 아프다고 하니까는 그럼 나는 의사도 아니니까 병원을 가시던가 조금 쉬면은 괜찮아질 거예요. 말로만 하더라고요. 약간 서운하실 법하네요. 이승현 아나운서 흥분하지 마시고요. 우리 아들 그래 돈 혼자 많이 벌고 코빼기도 안 보인 좋아 이렇게만 해 그럼 엄마는 이제 앞으로 국물도 없을 줄 알아 너에게 또 게다가 아드님이 다른 것도 아니고 지방에 출장 중이신데. 그래서 그래도 너무하잖아요 엄마가 아파 죽겠다는데 서운했어요. 네, 보통 서운한 게 아니었어요. 네. 근데 이 큰 놈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네 친구들이 네.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셔갖고 그 형제들이 굉장히 사이가 좋았었는데 네. 유산으로 인해서 사이도 아주 나빠지고 네.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나한테 엄마가 살아 계실 때
재산을 미리 이렇게 분배를 해갖고 큰 놈, 작은 아들 이렇게 따로따로 엄마가 살아있을 때 딱딱딱딱 이렇게 분배를 해주면은 지들은 안 싸울 것 같다. 미리 해달라. 이게 유언장을 미리 이렇게 써달라가 아니라 예. 그냥 지금 재산을 증여를 이렇게 분배해서 해달라 이 얘기네요. 그러니까. 예. 아, 증여해달라고. 네. 진짜 머리 끝까지 하가 나갔고 제가 아들한테 또 한마디도 했죠.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나는 유산을 넘겨줄 거다. 잘하셨어. 예. 그러니까는 내 유산에 대해서는 예. 내 재산에 대해서는 너는 눈독을 들이지 말아라. 그래갖고 제가 선언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딱 잘라서 얘기를 하고 나면 부모님께서는 아, 내가 좀 심했나 이런 생각을 또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 생각도 했어요. 그리고 또 얘가 또 요즘에 예. 사업을 또 새로 시작을 했고 또 손자가 또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예. 그러니까 걔한테도 지치덕거리를 하려니까는 돈이 또 많이 들어가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마음이 좀 찹찹해요. 아, 잘하셨습니다. 잘 나오셨고요. 아, 저희 황금연못에서 바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라고 이렇게 많은 자문단들을 모신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우리 자문단 여러분의 의견을 듣다 보면 김윤숙 선생님의 마음도 결정을 내리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죠. 생전에 자녀에게 유산을 미리 증여한다. 아, 요게 괜찮다 생각하시면 엄지를 위로.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면 아래로 이렇게 향하는 엄지를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오, 의견이 뭔가 팽팽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말이죠. 유창원 선생님은 제일 먼저 엄지를 위로 들어주셨거든요. 미리미리 그러니까 증여를 하는 게 좋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아, 그러면요. 아, 예를 들어서 네. 내가 교통사고 났다고 봐봐. 며칠 있으면 재산 문제가 뽀락뽀락 나. 주위에서 많이 봤어요. 아. 미리 상속해주는 것이 좋다. 이거요. 박정섭 선생님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계시는데 왜 그렇습니까? 유산은 끝까지 꽉 움켜쥐고 있어야 돼. 어, 이게 미리 주면은 고마움을 몰라요. 땀 흘려서 벌지 않는 건 절대 오래 가지 않아요. 급하면 또 와서 또 손 벌립니다. 유산을 미리 준 사람 치고 여기도 지금 불행한 사람 많습니다. 유산 미리 준 거면 갑자기요? 이게 파란 거 한 사람은 이거 불행이죠. 이거 틀림없이. 아니 유창원 선생님 말씀 듣고 그러면 아 좀 더 있어봐야죠. 조금 저분도. 더 있어봐야 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철 들어가지고 네. 직장 있는 사람은 집 한 칸 딱 집 하나 사서 주면은 고맙다 하고 잘 살아요. 그리고 또 뭐냐? 물려줘야 며느리가 잘려. 며느리가. 오히려 미리 줘야. 아, 그러면요. 아 그러면 우리가 판을 한번 제대로 펼쳐가지고 찬반 반원대를 한번 해보는 게 좋겠네요. 아버님이 재산 다 정리해서 나눠주실 건가 봐. 할렐루야. 아버지가 지금 양도세부터 상속 증여세까지 다 알아보고 가셨다니까요. 자 그러면 본격적인 찬반 반원대 시작하겠습니다. 이남일 선생님. 유산은 반드시 당연히 먼저 나눠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불상사가 당했을 때 남아있는 후손들이 우지좌지하게 돼, 당황하게 돼. 그래서 미리 살아있을 때 똑똑한 정신으로 아이들 앉혀놓고 요건 요래서 너는 요거고 요건 요래서 너는 요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재산 분배를 해주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자식끼리 오해 생기고 나중에는 싸움만 돼요. 내가 자식들에게 일찍이 재산을 물려줘야겠다 하고 줬더니 뜨거울 때는 정말 열심히 부모의 효도를 다하는데 그게 식으니까 어느 날 지금 권 완전히 선생님은 나약올라가 그러더라고요. 선생님은 맞죠? 뭐 보십니까? 일은 아니에요. 예, 일단 자 이다경 씨 그다음에 이은혜 씨 한번 나와서 말씀해봐 주실래요? 자녀 입장에서는 이게 나중에 되게 되면은 너무 언제 받나 그것만 기다리게 될 것 같아요. 부모님 입장에서도 그렇고 좀 미리 이렇게 정하면 부모님도 좀 속이 편하고 자녀들도 좀 개운하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제 부모님의 유산이나 재산이 왜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제 주위 친구들만 해도 좀 이렇게 부유하거나 이렇게 물려받은 유산들이 확실한 친구들은
꿈이 없어요. 꿈에 대한 강도도 약하고 열정도 약하고. 아, 네. 잠깐만요. 네. 아, 그러면은 이게 그 말씀이 그러면 유산을 미리 받으면 꿈도 희망도 없다는 그런 비하 발언을 하시는 건가요? 나태해진다. 비하 발언이라기보다는 사실 사람이 그래요. 지금 서 있으면 앉아 있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누워 있으면은 자고 싶고. 아니 사람 심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모님께서 재산이 좀 있는데 물려주지 않아도 본인은 아주 괜찮고. 그럼요. 저는 사실 이제 양육의 최종 목표는 독립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물질적인 재산으로 좀 지름길을 쌓아두면은 안 돼요. 이게 올바른 이정표를 만들어줄지가 의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자녀 입장에서는 이제 부모님께 손도 못 벌린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부모님 돈으로 크셨잖아요. 그럼 됐지. 아, 그래요? 네, 크셨잖아요. 네. 아이고. 지켜보겠습니다. 네, 잘 지켜보세요. 아, 이런. 자, 다음. 아직 결혼 안 했죠? 결혼 안 하니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직 아기도 안 나서 그런 거 모를 텐데. 교육비가 진짜 너무 많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교육비에도 좀 보태시고 그렇게 살았을 때 주면은 서로 덕담도 나누고 또 자식들이나 손주들이 고마워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들이 자립심으로 돈을 좀 많이 벌고 난 다음에 이제 애들이 정말로 컸을 때 그때 필요할 때 좀 주면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애들을 불렀어요. 불러서 내가 유언장을 쓰겠다. 아들은 얼마, 딸은 얼마, 내가 이렇게 적을 테니 나 잘못되면 요대로 가져라. 하고 제가 자필로 썼어요. 쓰고. 굉장히 후련하시겠어요? 네, 마음이 좀 편해요. 어차피 줄 거 미리 주세요. 많이 주지 말고. 어차피 줄 걸. 아니, 그래도. 알았어요. 여기까지. 자, 모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자,